최근 대출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죠. 바로 정부가 발표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때문인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시장이 떠들썩한 건지 오늘 이 핵심 내용들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번 정책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로 집 사는 시대는 10월 15일로 끝났다. 와, 이 말이 나올 정도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손쉬운 주택대출 시대의 종말입니다. 이번 대책이요, 워낙 강력해서 시장에서는 매운맛 규제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과열된 시장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 대체 뭘까요? 이 매운맛 규제의 시작점은요, 바로 부동산 지도를 아예 새로 그리는 겁니다. 규제 지역을 확 늘려버리는 건데요. 앞으로 나올 모든 조치들의 가장 기본, 그러니까 뼈대라 되는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기존에는 서울에서 딱 4군데만 투기 과열 지구였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과천, 광명, 성남, 경기도의 핵심 지역들이 대거 포함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이 규제를 피할 길이 없게 됐다 이겁니다. 아니, 그럼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집을 사고 파는 모든 과정이 정말 깐깐해지는 거예요. 일단 대출 한도가 40%로 팍 깎여서 빌릴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들고요. 나중에 집을 팔 때도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심지어 청약 당첨 기회도 10년 동안 막히고 이 돈 어디서 났는지 자금 출처까지 다 증명해야 돼요. 와, 진짜 촘촘한 그물망 규제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내 대출 가능액이 대체 얼마나 줄어드는 거냐? 바로 이 핵심적인 금융 변화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출 한도가 예전처럼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차트 보시면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대출의 문턱이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 거의 절벽 수준으로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까지 나오는데 25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대출금이 최대 2억 원,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상 빚내서 강남 아파트 살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라는 정부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얘기죠. 자, 다음 얘기를 하려면 DSR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내가 버는 돈에서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빚의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되나 이걸 보여주는 비율이에요. 당연히 이 DSR이 낮아야 이 사람은 빚 갚을 능력이 충분하구나 해서 은행에서 돈을 더 많이 빌려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부가 DSR을 계산할 때 쓰는 일종의 가상금리,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라는 걸 2배로 확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요, 실제 대출 금리가 4%라고 쳐도 은행은 나중에 금리가 7%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여러분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하겠는데? 라고 판단하게 되고 결국 빌릴 수 있는 돈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건 정말 상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DSR 계산할 때 쏙 빠져있던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주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는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이게 뭐겠어요? 그동안 일종의 편법처럼 쓰이던 전세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의 길을 막겠다는 아주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규제가 바뀌었는지 조목조목 따져봤다면 이제부터는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건지 그 배경과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의 전략은 크게 채찍과 당근 2가지로 나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출을 꽁꽁 묶어서 투기 수요를 막고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게 바로 채찍이고요. 동시에 집 없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는 청약 기회를 늘려주거나 별도의 금융 지원을 해주는 당근도 함께 제시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인 겁니다. 정부의 단속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 숫자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4,856건.
올해 뜩 8개월 동안 서울에서만 이만큼의 부동산 계약 해지 건에 대해 조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부러 비싸게 계약했다가 취소해서 호가를 띄우는 이런 허위 거래, 결국 시장 가격을 왜곡시켜서 모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변화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해진 건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딱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은행 대출이라는 든든했던 다리가 사실상 끊기면서 이제는 얼마나 빌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 얼마냐, 바로 자기 자본의 크기가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는 거죠. 대출을 꽁꽁 묶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초강수가 시장에 던져졌습니다. 과연 이 강력한 압박이 정말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까요? 그 결과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네요.